몰래 폰 본 게 진짜 안 볼 걸 후회 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찌됐건 우리 사연자분은 몰래 이 사람의 폰을 열어봄으로써 이 사람이 전 여친이랑 연락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걸 안 봤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을 버리고 전 사람을 택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 사람이 우리 사연자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연자분이 이걸 봤든 안 봤든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결국 이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을 놓을 사람이었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내가 이 사람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람은 전 사람에 대한 감정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사연자분을 만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사연자분에 대한 감정이 줄었으면 줄었지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SNS에 두 분이 같이 데이트를 한다거나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을 업로드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서로 안 했고 저만 인스타하고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인스타를 지웠어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본 거냐면 어찌됐건 우리 사연자분이랑 길든 짧든 연애를 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 우리 사연자분이랑 만난 거 철저하게 다 숨겼을 겁니다. 애초에 이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에 대한 마음보다 전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과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전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속 이 사람과 재회의 가능성을 찾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재회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는 거죠. 애초에 이 사람한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이 사람한테 철저하게 숨기는 것. 왜냐면 이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과의 재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지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한테는 지금 우리 사연자분과 만나고 있는 이 관계를 절대 밝히지 않았을 거고 철저히 숨겼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지금 전 여자친구랑 재회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눈치채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과 연애를 하고 있던 이 사람은 과감하게 우리 사연자분을 정리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보다 이 사람과의 재회가 더 간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우리 사연자분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한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찌됐건 두 분이 만난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연애 기간이 길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께서 남자친구분의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연애를 6개월, 1년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이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이 생겼을 거고 이 감정 속에는 분명히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연인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못 놓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크지만 이 마음 속에 정은 없어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다행 중에 다행이라는 거죠. 걔네들은 왜 만나지도 않고 연락만 6개월을 유지를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전 남자친구분께서 상대방과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계속 재회하기를 원치 않다 보니까 우리 사연자분이랑 지금 연락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랑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재회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않으니까 나 역시 지금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상대방과 재회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한테 버려졌다니까? 근데 계속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함께 유지한 이유는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이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한테 질리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질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독하게끔 빠져야 되거든. 여기에 굉장히 진심이어야 되고 나 스스로가 여기에 질렸다라고 느낄 만큼 지긋지긋할 정도로 여기에 깊게 빠져야 되거든. 근데 애초에 이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한테 이렇게 깊게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사연자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질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질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정리할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연자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얕았던 거예요. 잘해준 건 그냥 잘해준 걸까요?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한테 잘해준 게 우리 사연자분을 진짜 좋아해서 사랑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 옆에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라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 이 사람을 내 옆에 두기 위해서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심이고 아니고 이 여부를 떠나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옆에 두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게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사연자분을 그냥 옆에 두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한 거라고. 근데 이 최소한의 노력이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기차로 2시간 거리의 장거리 연애였고 3개월밖에 연애를 못했고 이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나 몰래 전 사람이랑 연락을 하다가 이게 걸려서 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만 겨우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로이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은 안 하겠지만 연락이 오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생각해 볼게요. 곧 죽어도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두 분이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에 이 기차로 2시간을 가야만 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보러 가고 보러 오고 이런 거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연애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건 두 분은 헤어졌고 그리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도 이 두 사람의 거리를 감당하면서까지 연애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모르기 전에는 어찌됐건 우리 사연자분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었고 최소한 나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2시간의 거리가 상관이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부터는 이 두 사람의 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리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멀게 느껴질 겁니다. 이 멀게 느껴지는 거리를 우리 사연자분이 좁힐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거리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언제 우리가 거리를 좁혀서 같이 살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리를 좁힐 이 날만 보면서 관계를 이끌고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 장거리 커플은 무조건 이 거리 때문에 헤어집니다. 거리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결국은 이 문제 속에 거리가 개입되기 시작하고 이 거리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거리로 헤어지는 게 장거리 연애의 특징이에요. 근데 보통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언제 헤어지냐면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항상 처음 같지 않잖아요. 결국은 오래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렘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이 설렘이라는 감정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정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의 연애가 안정기에 돌입하잖아요. 근데 이 안정기에 돌입함과 동시에 이 서로한테 씌어있던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장거리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하는 모든 커플들은 이 시기부터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장거리 연애는 이 시기에 거리까지 멀어져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장거리 커플이 헤어지는 시기를 보면 대부분 이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사연자분의 문제를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 사연자분께서 겪은 이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감수하고 이 사람과의 거리를 좁힐 자신이 있냐 이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거리 커플도 거리를 좁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아니면 둘 다가 됐든 누군가는 나한테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만큼 나한테 신뢰와 믿음을 줘야 돼.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확신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어찌됐건 신뢰와 믿음을 깨는 이런 문제 때문에 헤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감수하면서까지 이 거리를 좁힐 수 있겠냐고요. 현실적인 능력이 있어도 상대방이 신뢰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쉽게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게 장거리 연애인데 이렇게 신뢰와 믿음을 박살을 내버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놓고 어떻게 거리를 좁힐 수 있겠냐 이거죠.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 사람과 재회를 한다고 하면 이 장거리는 무조건 해결이 되어야만 해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두 분은 절대 마음 편하게 못 만나요. 애초에 이 사람은 신뢰와 믿음을 깼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시야 밖으로 나가면 나는 절대 이 사람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재회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리를 좁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거죠. 이 사연을 읽어봤을 때 상대방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죠. 본인의 익숙한 환경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사연자분한테 올 만큼 마음이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과 재회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 쪽으로 움직여야 될 확률이 높다는 건데, 근데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와 믿음을 줬어야 되는데 이 신뢰와 믿음을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거리를 좁힐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 사연자분 옆에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사연자분은 절대 이 사람과 마음 편하게 연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다음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조차 전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올게,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면 너를 정리를 할 거고 그게 아니면 너랑 다시 관계를 이어가 볼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잠깐만 이 관계를 유지해줘,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부정적인 답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저는 여기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왜 굳이 2시간의 거리에 있는 우리 사연자분과의 연애를 선택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그건 이해를 해요. 왜냐면 최소한 우리 사연자분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요. 우리 사연자분이 가장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걸 입 밖으로 꺼내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끝날 거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것들을 부정하고 싶고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이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과 재회를 하는 것까지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돌려보고 있는데 결론이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마음 편하게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 옆에 와야만, 이 정도의 행동을 보여줘야만 그제서야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을 절대 쉽게 못 믿을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가지고 놀았고 전 여자친구와 나를 저울질했다는 걸. 본인의 연애고 당사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사연자분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초반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2시간의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주말마다 오고 가는 이 노력이 혹시나 나에 대한 마음이 단 1%라도 진심은 아니었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지. 근데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1%의 기대에 모든 걸 걸고 이 사람과 재회를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걸림돌이 많아요. 본인이 했던 연애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항상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연애가 풀리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내 경험을 토대로 최소한 이런 사람은 걸을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금만 아프고 절대 본인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본인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